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간부에게 부당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황당한 부당 징계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주민 반대로 원점 재검토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센터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주민 투표로만 정책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육포 가공공장과 자원화센터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축협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올해 공장과 센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농어촌 지역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을 돕는 안내도우미가 도입됐습니다. 버스 승하차를 돕고 복잡한 노선도 안내해 이용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앞두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2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노조 간부가 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사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업무 시작 전에 사내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외주 경비업체가 동원돼 공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는 포스코가 경비업체를 동원한 사유를 묻고자 공장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주 경비업체 직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협력업체, 보안업체 직원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전치 2주를 입어서 그 업체는 제 연락도 안 받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대화도 안 하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비를 담당하는 외주 경비업체 측은 폭행 사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폭행건에 대해서는 경비 직원이 이 씨에게 직접 사과했는데 사건 이후 이 씨가 두고 보자는 식의 갑질을 했다는 내용으로 포스코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소속 직원이자 노조 간부인 이우승 씨의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외주 경비업체가 이우승 씨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씨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직 2개월이 예고되는데 주장대로라면 폭행 가해자는 두고 애꿎은 피해자부터 문제 삼는 꼴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내부 인사 방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서면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우승 씨에 대한 징계는 확정되지 않았고 경비업체와 이 씨 사이 문제는 경비업체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포스코의 황당한 부당징계 사건에 대해 노조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폭행 피해자 징계 사건으로 포스코와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는 버려진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반대가 계속되면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유기동물 보호센터 추진 과정에 시의회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로 정책을 결정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해마다 발생하는 유기견 500여 마리를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순천시는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되면서 국도비 5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고 관련 사업 신청이 3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유기견 치료가 중심인 동물보호센터 대신 반려동물 체험 위주의 반려문화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준비가 부족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좀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뭔가 확신을 한 다음에 시의회자가 공유재산을 좀 시도고 변경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절차를 했으면 좋은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도 예산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해주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의견하고 또 현재 상황과 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주민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정책을 상정해야 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집행부가 주민투표를 근거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책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민선 7기 들어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의결이라면 집행부 공적으로서는 의회의 의결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처사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가 있는 걸로 볼 건가 말 건가는 사실은 조금은 관점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른다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정책 수립에 앞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치열하게 고민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육포 가공 공장과 자원화센터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축협이 올해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육포 공장과 자원화센터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장흥 지역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품질 좋은 육포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장흥 육포 가공 공장. 2년 앞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와 닭 등의 분뇨를 통해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장흥 경축순환 자원화센터. 하지만 두 곳 모두 홍보는 물론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장흥축협은 경영난에 처한 육포 가공공장과 자원화센터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육포의 경우 유통망을 확대하고 유통 채널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가동률, OEM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받고, 그다음에 판매처를 늘려서, 그다음에 편의점 유통망도 좀 뚫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원도 좀 감축해야 될 것 같고. 오는 6월에는 TV 홈쇼핑과 대형마트 등 입점도 계획돼 있습니다. 또 전국 축협을 대상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화센터에서 생산되는 비료는 현재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고 수출 등의 판로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흥군도 판매 확대를 위해 홍보 채널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흥군이나 또 축협에서 같이 이런 협력 사업을 통해서 또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게는 8년, 길게는 10년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육포공장과 자원화센터. 이번 정상화 방안을 통해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중국을 오가며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8살 김모 씨 등 10명은 목포에서 2017년 9월부터 빌라와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중국 심천으로 옮긴 뒤 회원들에게 280억 원을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7살 허모 씨 등 3명은 대포 통장을 개설해 이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치덕 문제로 갈등을 겪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갈등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뒤 달아난 30대 남성 A씨가 13일 부산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부산에서 고흥경찰서로 인계하는 한편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흥 해상에서 어선 두 척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새벽 3시 40분쯤 고흥 도하면 지죽대교 앞 해상에서 5.4톤 선박과 1톤 선박이 충돌해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슴과 엉덩이 통증을 호소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선장 대상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 조작과 관련해 전남도 의회에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정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 조작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의안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방법 개선과 불법 행위 처벌 기준 강화, 투명과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 측정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 대기 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 결과와 여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실시간 감시망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만원버스에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실으려 안간힘을 쓰고 큰 목소리로 요금을 걷기도 하던 추억의 버스 안내양,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고흥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안내 도우미가 다시 등장했다고 합니다. 안내 도우미들은 장날 혼잡한 버스에서 어르신들의 승하차를 돕고 복잡한 노선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채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람이 북적이는 전통시장 장날. 두 손 가득 짐을 든 어르신들의 가장 큰 불편함 중 하나는 버스 이용입니다. 혼잡한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게 버겁기만 하고 정류장에 작은 글씨로 쓰인 버스 노선도를 읽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 고흥군이 최근 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버스 이용객이 많은 고흥읍과 도양읍, 동강면, 과영면 장날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배치된 도우미는 각 지역 장이 열릴 때마다 터미널과 정류장에서 승하차를 돕고 차내 좌석과 안전사항을 안내합니다. 고흥군 농어촌 버스를 20년 넘게 계속 타워봤어요. 그래갖고 할머니들이나 이제 어르신들의 짐 그런 걸 내가 버스를 지구까지 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이번 기회에 이런 제도가 돼가지고 너무 좋고요. 또 그리고 제가 이 일에 적합하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버스 이용에 한층 부담을 덜게 된 이용객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얼마나 좋아. 들도 뭐 어디 사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이런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소. 이런 일이 맨날 있으면 좋겠어. 무거운데 모두 이렇게 무거운 것을 전부 우리 아가씨들이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스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보면 종류에 따른 사고 발생 비율은 시내 노선 버스가 약 64%로 가장 높았고 주요 부상 원인으로는 차량 내 넘어짐, 출입문 끼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이 이러한 안전사고 비율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혼잡 구간들은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우리가 평상시 어르신들이 짐을 들고 타실 때 정말로 힘들게 타신 모습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확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고흥군의 노년층을 위한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전라남도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전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전라남도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도 본청 직제를 기존 11국 52과 218팀에서 5과 11팀을 늘려 11국 57과 229팀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 지원부서 신설과 5.18 지원 업무의 공식화, 해양수산기술원을 과학원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진행될 경우 도 본청 35명과
의회 사무처 20명, 소방본부 461명 등 도소속 공무원 정원은 기존 5,106명에서 516명 증가한 5,62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농약 안전 보관함이 고흥군에 설치됐습니다. 고흥군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갖고 농약 안전 보관함을 천여 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마을이장과 부녀회장을 생명사람 지킴이로 임명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축하 공연이 장흥에서도 열렸습니다. 장흥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지인 석대들 전투가 벌어진 지역으로 125년 만에 국가기념일 지정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장흥 청소년들의 동학포고문 낭독과 국악 공연, 장흥 출신 가수와 초청 가수의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군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기념식을 동학기념탑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은 동학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를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구장 세계 길이의 초대형 크루즈가 여수 신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번에 입항한 초대형 선박은 마제스틱 스린세스호로 길이 330m, 높이 66m, 폭 38m, 전체 14만 4천 톤으로 여수 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이래 최대 규모의 선박입니다. 이 배에는 승객 5,400여 명이 탑승했으며 14일 하루 동안 여수와 순천 관광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편이 불편했던 신안군의 작은 섬마을인 옥도에 공영버스와 도선 취항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200년 매화도를 시작으로 선도와 고이도, 병풍도를 등을 거쳐 옥도를 9번째 낙도로 선정해 공영버스 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또 육상교통과 더불어 육도에서 안자 오목도를 오가는 도선 취항을 결정하면서 낙도섬 주민들에게 바닷길을 제공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4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 금액의 일부를 나눠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처음 도입돼 지난해까지 26개 시군에서 4,500여 농가에 월 평균 99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완도군이 신지면 임촌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인지 강화 교실, 치매 안심관리사 돌봄 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영암군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진행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7월 6일 3호 종합복지회관 3층에서 다문화 가족 25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과 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진 촬영은 오는 31일까지 영암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군의회가 14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의회는 나흘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보조금과 시설관리 조례 등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16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이 다자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진도군은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진도에 1년 넘게 거주하면서 둘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양육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면 본인 부담 환급 신청서와 영수증을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타 지역에서 순천으로 이주한 시민들의 사례를 담은 정착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순천시가 공모전을 통해 모집한 다양한 이웃들의 사연과 역사 속의 순천 정착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순천시는 사례집을 전국의 관계기관과 단체,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에 대전광역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동산마을 등 7개 마을 170명이 지방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어 지하수 고갈과 식순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은퇴자를 대상으로 광양시 은퇴재능 봉사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은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선발된 봉사자는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저소득층과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 개인 적성에 맞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진군이 청년 일자리 카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진군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에 살고 있는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제과와 제빵, 수제 맥주 제조 과정, 관광상품 기획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자들에게 진로 탐색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규모 그룹 멘토링도 제공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강진 온법교육문화 공동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오는 6월부터 광양시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에게 치매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 최초로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월 3만 원가량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약제비 지원 대상자는 광양읍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장애인과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 확대기와 화면 낭독 프로그램,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 등 103종입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시청 정보통신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아침 기온 15도, 한낮에는 26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옷차림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낮더위가 심해집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지역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 선박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고 이에 따라 오존의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